네, 우리 청주 지역 국어학원 정음국어학원 김상춘 원장님 모시고 학년별 국어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2학년 예비 고1이 되겠죠. 예비 고2 예비 고2 학생들의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학년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학습 방법이 요구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수능 준비는 고2 말에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늦은 얘기죠. 그래서 2학년 때 국어 영역도 영역별로 분야별로 좀 더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공부가 아니라 암기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예비 고1, 그러니까 고1과 다르게 2학년 학생들은 문학과 독서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학 영역에서 아까 1학년 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면 2학년 때는 좀 더 다양한 작가 그리고 작품 이것을 감상하는 학습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시험에서 즉 수능 문제나 학력평가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학 작품 중에서 50%는 EBS 교재나 혹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하고 낯선 작품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지 않으면 학력평가를 볼 때 혹은 마지막 수능을 볼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EBS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작품을 찾아서 스스로 읽고 감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소 수업 시간에 하듯이 분석 정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시기가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2 학생들은 대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학습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학생 수준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신 국어 선생님들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국어 학원, 어쨌든 이제 정음 국어 학원에 와서 원장님께 질문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네, 네. 근데 이왕이면 정음 국어로 와서 질문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문학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공부를 했던 작품이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들이 당황스러울 때는 생소하고 낯선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수업할 때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진리는 평범하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시에서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볼 때 더 당황을 하는 이유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처음 보는 시가 내용이 상당히 긴 시들이 많습니다. 전혀 당황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라고 하는 문학은 본질이 함축입니다. 원래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다 표현하고 쓴 게 아니고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수치로 100일 때 30으로 표현한 것과 10으로 표현한 글이 있다고 비교해 보십시오. 30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100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그것을 10으로 줄인 걸 가지고 100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함축률이 낮은 30으로 되어 있는 글이 쉽습니다. 해서 전제는 생소한 작품이 글이 길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당황할 필요가 없더라.
함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더 쉽게 읽을수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시를 해석할 때 어떻게 읽느냐, 늘 평소에 읽던 대로 읽으면 시험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읽는다는 건 뭐냐면 시의 원리대로 작품 속에서 독자들에게 얘기해주는 시적 화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분석해야 됩니다. 본문에 그것이 그 수많은 단어와 구절로 암호화돼서 fx 변환돼 있을 뿐이에요. 그 시어와 구절을 읽고 스스로 일반적으로 해석해 가면 충분히 상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걸 요약 정리하면 그것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이 정도만 읽었을 때에 지금까지 나온 수능 시험 문제에서 해결 못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화됐을 때에 시적인 표현 방법이나 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수능에서는 보기를 제시해주고 그 시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알려준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해석과 감상은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소설 같은 경우 아까 진리는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발췌된 부분만 가지고도 인물과 사건 관계를 스스로 자꾸 평소에 정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서는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그 평소에 연습한 그런 실력으로 인물과 사건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인물과 사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소설의 서사 구조에 대한 기본적 파악이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에 이제 또 부수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웬만한 그런 소설에 관계된 문제 역시 다 풀 수 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소하고 낯선 작품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꾸 수능 기출문제나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평소에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하고 낯선 작품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명쾌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일 잘생긴, 제일 멋진 남자가 누구냐? 처음 보는 남자. 그것처럼 처음 보는 작품이 등장을 하면 처음 보는 여자, 처음 보는 남자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소하고 낯선 작품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학습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고2 학생들 독서 영역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학생들이 1학기 때 문학 내신은 잘 나온 학생들이 2학기 독서에서 내신 등급이 뚝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만큼 독서 영역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2학년 독서 영역은 이제 2학년 내신과 맞물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교과 체계로 볼 때 2학년 2학기 때 독서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요.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면 벌써 늦은 거죠. 미리 지금 겨울방학부터 독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 독서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주로 학습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2학년 때는 실전적 학습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수능 기출 문제들을 그 독서 부분들을 스스로 분야별로 분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평소에 또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에 단순한 읽기가 아닌 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1단락을 읽을 때 1단락을 읽으면서 1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2단락, 3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또 1단락부터 5단락 글 전체를 읽었을 때에 이런 글의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문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글의 뒤의 내용이나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추측하는 그런 학습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와 과정을 거쳤을 때 반드시 2학년 때 해야 되는 게 좀 전에 실전적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글을 가지고서 시험 출제 유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매우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듭니까? 라고. 모든 창조는 모방입니다.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분석하고 정리하고 풀었던 학력평가, 수능 기출문제 이거를 갖다 놓고 내가 새롭게 읽은 글과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서 아,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내용과 정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나도 유사하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누적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3개월 뒤에 나는 독서 지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예비 고2 때부터 매주마다 비문학 문제 만들기를 숙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네. 자, 독서 영역 2학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은 실천적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추측하고 예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봐라. 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봐라 이거는 출제위원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이런 마인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출제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지만 학생 스스로가 뭘 느끼게 되냐면 미리 얘기해줘도 상관없나요? 이런 거는? 네. 네. 내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문제 만드는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 푸는 능력은 더불어서 좋아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요 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음국어학원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문학과 독서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